네, 지금 이 시간은요, 이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향방을 좀 전망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도 여전히 낙관론이 우세한 가운데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덜어내야 될지 그 답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김영래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미국 증시는 뭐 작년 코로나 장세 속에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이어갔고 올해 역시 낙관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이 상승세가 지속될지 혹시 단기 급등에 따라서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이 조금 단기 조정이 왔긴 했지만 네. 사실 추세적으로 봤을 때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대선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상향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PR 같은 경우에도 이미 22.3배까지 올라가는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변동성 지수, 그러니까 빅스 지수를 보시면은 지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미국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낙관적인 시각으로 많이 보고 투자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평향이 강화되면서 주가가 이어지고 있지만 악재 발생 시 이제 주가 변동성은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미국의 제조 PMI나 지금 경기 선행 지수를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빠르게 회복한 소비 경비 대비해서 산업 경기 회복세가 느린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하면은 재고 재축출 사이클에 힘입어서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2월 FOMC 회의에서도 연준의 완화적 정책 스탠스가 지속될 거라는 점을 이미 확인한 상태고요. 자산 매입 규모도 올해보다 줄어들겠지만은 연준은 현재 월간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정책도 2022년까지 이어갈 거다라는 계획을 시사했기 때문에 앞으로 큰 폭의 조정의 가능성은 조금 낮춰놓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회복세와 또 유동성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으로 앞으로의 전망이 밝은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락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잖아요. 이게 위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가장 크게 부각된 리스크 중에 하나가 지금 변종 리스크인데요. 지난 20일 영국 정부는 일부 지역의 락다운 조치를 재차 강화를 했고 그리고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이미 감염력이 70% 이상 강하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런 신종 변종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은 주요 유럽 쪽에서도 여행 금지 조치가 시행이 되면은 이게 조금 경기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해당 변종 바이러스는 지난 9월에 처음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11월 전체 확진자 중 25% 수준에 불과했던 변종 바이러스가 최근에는 60%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19의 재확산이나 락다운에 대한 우려는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주요 3종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기존의 스파이크형 단백질에 대한 면역 반응이 생성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조금 나타난다라는 걸로 분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12월부터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개시한 상황에서 백신 접종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우려감이 완화돼 있는 상황이고요. 설문조사를 미국 기관에서 했었는데요. 미국 인구의 약 6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서 경제활동이 재개되는 그 시점을 서베이를 했는데 그게 2021년 2분기 이후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그 백종 접종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말씀하신 분들을 보시면은 예전에는 한 13%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27% 이상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보시면은 면역 형성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강화가 돼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그 우려감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도 많이 완화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백신 보급 확산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까지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좀 안정적으로 금융시장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또 올해는 금리 상승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이게 금리가 근데 상승이 되면은 지수는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0년을 돌아보면은 사실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그쵸. 유동성이 풀려서 주가가 올라갔던 거였는데 이제 올해 3월, 4월을 보시면은 일시적으로 기저효과가 나타나서 이제 물가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선반영에서 금리가 오버슈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금리 오버슈팅 가능성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상승 시에는 결국에는 주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연준의 개입 등으로 2021년 중반 이후에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은 주가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편향이 과도하다라는 점에서 리스크 요인이 부각이 되면은 주가의 상승 탄력이 약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백신의 상용화나 경기 회복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면은 그나마 조금 지수가 하방이 조금 지지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는 이제 신흥국 시장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올해 신흥국 시장, 작년에 이어서 기대감과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결국에는 신흥국 시장이 잘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경기가 주가 지수에 반영이 됐기 때문인데요. 네. 올해에도 보시면 결국에는 경기 회복 초기 사이클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수출 모멘텀을 좀 감안을 하면은 신흥국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오중 전회와 경제 공작 회의 등을 통해서 정책에 대해서 뭐 연속적이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단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 모멘텀이 중국의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이머징 주식시장도 좀 강세를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시장이 특히나 좀 매력적인지 보고 싶은데 최근에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남아 쪽의 시장들도 매력 포인트가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사실 코로나가 발발한 이후에 아세안 주식시장이 잘 가지 못했었거든요. 네. 다른 신흥국 대비해서. 하지만 최근에 그 아세안 주식시장이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머징 쪽의 경기 펀더멘탈이 강화된다면은 결국엔 이게 그 아세안 쪽으로 낙수 효과가 나타날 거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11월 그러니까 연초 대비 작년 11월까지 수익률을 보시면은 다 네.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국가들이 최근까지 굉장히 빠르게 주가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기가 빠르게 개선이 된다면은 뭐 수출 중심의 국가인 베트남이나 뭐 인도, 필리핀 이런 국가들이 다시 좀 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달러 약세가 이어진다는 전제하에 있는가요? 그러니까 사실 달러 약세가 추세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아세안 같은 경우에 달러 약세의 효과를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금 유입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달러와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별개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신흥국만 따로 떼고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 한국 네. 뭐 이런 쪽을 그쵸. 보면은 결국에는 달러와 약세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엔 주가가 가는 유동성 장은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내년을 볼 때 달러와 약세를 감안을 하면은 신흥국 시장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희는 전망을 네.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감안하면은 투자 심리도 지속적으로 강화가 될 거고 그러면은 신흥국 입장에서도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한국의 매력 포인트도 점점 올라갔잖아요. 예, 그죠? 한국 같은 네.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굉장히 주식시장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잘 갖춰진 나라인 것 같습니다. 뭐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이런 게 그로스 스탁들이 갔을 때 굉장히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네. 때문에 한국 시장도 굉장히 좋은 국가 중에 하나라고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해외 투자자 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뭐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흥국 국가에서도 투자처를 눈여겨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올해 가장 유망한 국가를 꼽아주신다면 어딜까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다 정리해서 말씀을 네. 드리는 건데요. 결국에는 달러와 약세나 글로벌 경기 회복을 감안을 했을 때 중국 등 신흥국 주식시장에 대한 비중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미국에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은 경기 민감주에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렇게 경기 회복 초기에는 중소형주, 특히 러셀 2000 같은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스타일 투자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신흥국 증시의 매력 포인트까지 좀 짚어보면서 올해의 글로벌 시장 동향을 먼저 전망을 해봤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환율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동성의 그런 흐름이 좀 안정적으로 작년에서 올해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뭐 작년과 비슷하게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금리가 낮아지면 할인율도 낮아지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그래도 3월이나 4월쯤에 그 금리가 오버슈팅하게 된다면은 여태까지 지수를 견인했던 요인들이 조금 약화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할인율이 조금 높아지면서 주가도 조금 조정을 받을 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네. 이게 다시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래요? 연준의 개입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할인율이 다시 낮아지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네.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연구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